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방송 최초 NFT 프로그램이죠. KW NFT 아트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송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NFT 첫 방송이었죠. 그러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지난주에 NFT 이제 시작일 것이다. 내 눈에 직접 보이는 투자 방법인 만큼 새롭고 또 확실한 투자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든 초기에 선점하는 것만큼 성투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없겠죠. 그래서 누구보다 빠르게 시청자분들께 NFT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1시간 동안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이번 주에는 과연 어떤 NFT 관련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FT 잘 모르시는 분들도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요. 태권브이와 잭스키스, 핑클 모두 다 알고 계시죠? 나만의 태권브이 옛날에 보면서 한 번쯤은 갖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이 많으실 텐데요. 드디어 나만의 태권브이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권브이의 NFT가 10,000개가 발행된다고 하니까요. 나만의 로봇 갖고 싶으신 분들 NFT에 관심 가져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또 잭스키스와 핑클 아시죠? 잭스키스와 핑클의 굿즈가 NFT로 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때 그 기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으신 분들, 나만의 굿즈를 갖고 싶으신 분들 지금 주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음은 NFT 관련 경매 소식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무려 피카소의 미공개 작품과 존 레논의 기타, 존 레논 비틀즈 존 레논의 기타가 NFT로 발행이 된다는 소식인데요. 위 변조가 불가능하다는 NFT의 가장 큰 특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더 많은 세계적인 작품들이 NFT화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지금 피카소 미공개 작품과 존 레논의 기타에도 한 번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국내 기업들은 NFT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삼성의 2022년도 첫 투자가 국내의 NFT 기업이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삼성의 뒤를 이어서 크래프톤과 넷마블 등 국내 대기업들이 이제 NFT를 공식 언급하고 실제로 실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NFT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을 이제 알아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뭐든 초기에 선점을 하는 게 정말 확실한 투자 방법이다라고 알고 계시죠? 그게 지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아직은 조금 낯선 투자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NFT 투자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알려주실 저희 전문가님, 대표님 모셔왔는데요. 마홍일 대표님 오늘도 모셔왔습니다. 마홍일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자, KW NFT 아트 대표 마홍일 대표입니다. 자, NFT가 사실 코인의 초창기에 비슷하게 어쩌면 NFT 투자가 지금 엄청 초창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변에 NFT를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 찾아보세요. 주식도 보면은 이제 주변엔 다 주식하고 있죠. 근데 코로나 이전에는 뭐 한 사람 좀 적었다가 코로나 이후에 확 늘었죠. 코인도 주변에 보면 한 명은 있죠. 네. 맞아요. 그런 것처럼 NFT는 지금 주변에 보면은 한 명도 없다, 못다. 코인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 명 정도 보이나?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초창기라는 건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초창기에 선점하는 게 진짜 뭐로 가도 그렇죠. 콩콩물이 먼저 떨어져요. 선점을 하는 게 항상 성공적인 네. 투자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알고 계신데 대표님 진짜 주변에 NFT 뭐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대표님은 하고 계세요? 네, 저는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럼 네. 자, 언제나 이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는 선점을 하고 초창기 한다는 그 버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이제 저도 어찌 보면 NFT를 투자로 권유하는 게 아니라 NFT를 사업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알려주려고 저변을 확대하려고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선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NFT 내용은 지금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보면서 지금 어떤 특징들이 있고 어떤 NFT 상품들, 어떤 프로젝트들을 우리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것들이 투자를 했을 때 큰 수익이 날 수 있겠구나를 어느 정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게 제가 성공한 프로젝트 위주로 어느 정도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선 지금 첫 번째 가장 제가 봤을 때 성공한 지금 현재 프로젝트는 BAYC가
보어드 에이프 요트 클럽이라고 BAYC 같은 경우는 그 상당히 이제 NFT 시장에서는 거의 탑 오브 탑이에요. 아, 탑이에요? 크립토 펑크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것보다도 더 탑인가요? 네, 네. 엄청난 그거보다 더- 가격대였다고 알고 있는데 성공한 사람들도 많고 크립토 펑크가. 네. 네, 근데 BAYC는 어때요, 그러면? 자, 크립토 펑크가 있고요. 크립토 펑크 뭐 픽셀처럼 조금 맞아요. 다양한 것들, 많이 봤어. 거의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한 두세 시간 배우면 만들 수 있는 것들 그런 건데 NFT화 시켜가지고 뭐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됐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 프로젝트의 시가총액이 한 6천억 정도라면은 와. BAYC의 시가총액은 거의 1조가 훨씬 넘습니다. 네, 1조가 넘어요? 네, 1조 5천억이 훨씬 넘기 때문에 규모가 완전 다르네요. 네, 규모도 몇 배가 커지고요. 가장 성공한 프로젝트라고 지금 현재 앞으로 더 커질 프로젝트라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어쩌면 지루한 원숭이 요트 클럽이라는 뭐 뜻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원숭이의 그런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원숭이 사진이 다 다릅니다. 지금 나오고 있네요, 화면에. 네, 만 개가 다 다른데 얘가 하나당 최소 가격이 2.5억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최대 가격이 아니라 최소 최소 가격? 최소 더 비싼 거는 10억 넘어가는 거 수수료 빽빽하고요. 2.5억에서 좀 그런 거는 조금 싸게 나왔다 싶으면 1억에 나오고 그럽니다. 아이고. 네, 그런데 이걸 봤을 때 이 카드를 왜 사느냐? 이걸 왜 사? 그게 1억짜리를 왜 사? 궁금하죠. 아무리 사람들의 허세와 허풍이 있고 페이스북이나 이런 트윗에 이거를 그 어찌 보면 프로필 그쵸, 사진이죠. 그쵸. 이거 나 모아두려고. NFT를 프로필한다 이런 걸로 자랑을 한다 하더라도 2억 3억은 너무 과하다라는 말들이 많이 좀 많이 나옵니다. 큰 네. 금액이긴 하죠. 네, 그런데 왜 이걸 사는지 제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자, 이유가 또 따로 있나요? 네,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와. 번째, 자, 이 카드예요. 그러니까 멤버십 카드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게 우리가 뭐 많이 알고 있는 뭐 아난티 골프 회원권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도 어찌 보면 전부 다 NFT화 시켜가지고 온라인 그 이제 디지털로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꼭 해가지고 예전처럼 그 증명서를 뒤에다 해가지고 사인하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는 NFT화 해가지고 이제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급 회원권 같은 경우는 회원권 자체의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쵸, 네, 고급 그리고 회원, 네. 최근에 골프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VIP 골프권 같은 경우 가격이 좀 더 올라가는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이 원숭이 지루한 원숭이 클럽의 이 회원 카드의 느낌은 네. 처음에는 그냥 NFT를 소유하는 느낌으로 가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걸 가진 사람들끼리의 모임이 따로 있습니다. 아, 단순히 그 NFT 소유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계속해서 그 이 카드로 인해서 소유함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를 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다른 원숭이를 채굴할 수 있는 권리도 생기고요. 아. 네, 그런데 그 다른 원숭이들이 네. 뭐 또 올라가면은 뭐 몇백만 원씩 팔려요. 최소 가격이. 네, 그러고 이제 이 원숭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선은 굉장히 또 유명한 에미넴 아시나요? 아, 에미넴 당연히 알죠. 루즈리어스 F? 네, 아, 알죠. 알죠. 네, 그 에미넴도 이제 이 지루한 원숭이 워터클럽 이 NFT를 굉장히 좋아해요. 8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8개나? 네. 최근에도 3억 원 넘게 주고 또 하나 사고 그랬거든요. 계속 삽니다. 이런 것들이 또 최근에 어찌보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런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활동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아무래도 네, 코로나가 트윗이나 이런 걸로 활동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막 이렇게 또 막 나 이거 샀다고 막 자랑하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를 넘어섰죠. 에미넴 정도면. 그쵸. 네, 거의. 그 에미넴이나 또 그리고 샤키로니 뭐 NBA 좋아하시는 분들 알 거고 그 예전 NBA 예전 남자들은 다 알 겁니다. 뭐 그런 샤키로니나 이런 사람들도 스포츠 선수들도 이런 NFT 사요. 그리고 이 지금 요트 클럽의 이 그 원숭이 카드를 갖고 있으면 뭐 시크릿한 모임들이 한 번씩 열립니다. 아, 멤버십 카드의 역할을 네. 하는 거구나. 네, 이것만 갖고 있는 사람만 또 초대를 해서 또 모이고 하는 그런 뭔가 그런 회원권 카드. 아유, 프라이빗한 프라이빗한 무언가. 근데 이제 전 세계로 만장인데 네. 아무튼 이런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이거를 갖고 있으면 나중에 어떤 또 추가적인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원숭이를 채굴하는 게임들이 앞으로 그거가 이제 P2E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채굴할 수가 있구나. 네네. 그걸 가지고 어떤 게임을 해서 돈을 버는. 아, 경제적 가치까지 더 있는 거네요. 네, 그게 이제 어찌보면 우리나라에서 P2E, 그러니까 플레이 투 언 이 게임을 P2E. 굉장히 P2E 게임을 좀 규제가 조금 있지 규제가 굉장히 심하죠. 하지 그죠, 그죠. 못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제 미국이나 일본은 뭐 화이트리스트에 그러니까 우리 굉장히 좀 메이저 코인이라 그러죠. 메이저 코인은 뭐 우리가 딱 기억했을 때 비트코인, 이들은 뭐 퀀텀 뭐 이런 엔진 코인 이런 것들이 이제 메이저 코인으로 되어 있는데 메이저 코인을 기반한 그런
그 돈을 버는 게임들은 일본에서는 허가가 되고요. 미국 같은 아. 경우는 뭐 당연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기 이제 지루한 원숭이 클럽도 이렇게 이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뭔가 채굴 하고 그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을 또 할 거다 이런. 그러면은 이 카드의 가격이 뭔가 프로젝트가 계속 앞으로 있으면은 기대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런 기대심, 야 이렇게 뭔가 프라이빗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에미넴이랑 네 에미넴 같은 이런 것들을 또 멤버십. 모임이나 이런 것도 갈 수 있다고? 뭐 그래? 그리고 이런 돈을 벌 수가 있다고 이걸로 또 추가로 이런 기대심이 들어가면은 그쵸. 이 값어치가 계속해서 그렇죠. 값어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값어치를 올리는 거는 우선 기본적으로 홀더들, 그러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지를 않아야 됩니다. 아 그러면 갖고 싶은 사람은 점점 더 늘어날 텐데 그렇죠. 안 파니까. 자, 이게 포인트예요. 갖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갖고 싶은 사람은 느는데 갖고 있는 사람은 안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강남 집값 올라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니, 그러네요. 그렇죠. 그렇네요. 매물이 없어요. 안 팔아. 아 그러네 사고 싶은데. 사고는 싶은데. 네, 안 파니까. 그럼 이 가격이라도 설레하고 올렸는데 누가 사? 그럼 그 가격이 더 형성이 올라가죠. 됩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지루나 원숭이 클럽의 성공 요인의 첫 번째는 이런 네. 회원 카드 같은 느낌을 줬다. 멤버십 카드의 느낌을 줬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붙어가지고 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런 이걸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무언가 추가적인 게 경제적 중요한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도록 사람들한테 뭔가 상상력을 자극했다. 사실은 아. 상상을 자극한 거죠. 네. 그렇죠. 제가 그 처음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아니 생각이요? 이게 무슨 처음에 제가 이거를 처음에 얼마에 살 수 있었냐면은 네. 한 500만 원에 좀 살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 보셨을 때요? 네, 처음에 500이랑 그러니까 300부터 500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리더에서 이제 2리더 사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와. 그래서 제가 한 두 개를 샀어요. 그럼 지금은 두 개를 샀는데 네. 뭐 거기에 오르더라고요. 어우 야 지금 뭐 하고 막 어마어마하게 그런 다음에 올랐잖아요.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해가지고 이제 10배의 수익이 났는데 뭐든 이제 선점하는 게 중요하네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어찌 보면 300에 사가지고 지금 저도 2억에 2.5. 올려놨습니다. 네. 근데 뭐 이제 팔리면은 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래량이 네. 막 바로 올리자마자 순식간에 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거래량이 좋아요. 그러니까 1월 하루 만에 이제 보어드 이 요트 클럽 이 네. 카드만 BAYC? 네. 하루의 거래량이 얼마를 찍은 게 있냐면요. 하루 거래량이 우리나라 돈을 100억을 찍은 적이 있어요. 800만 달러. 이 BAYC만요? 네, 이것만. 네, 하루에 100억을 찍었던 적이 있거든요. 최근 우리나라 24시간. 거래량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전 우리나라에선 세계? 거래 거의 안 합니다. 저 모를걸요? 그쵸 맞아요 잘 몰라요. 네, 우리나라는 몰라요. 오픈시라는 그런 가장 큰 플랫폼. NFT 마켓이 있어요. 그쵸. 뭐 업비트나 비슷한 거예요. 뭐 주식 거래 키우는 거 이런 거랑 플랫폼처럼. 비슷한 거예요. 그냥 NFT 마켓입니다. 여기서 사고 팔고 하는데 거기에서 하루 그러니까 그거 포함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크겠죠. 어쨌든 이 지루한 원숭이 클럽의 카드에 하루 거래대금 뭐 사고 팔고 다 합친 거겠지만 어쨌든 100억이 됐다고 해요. 와. 하루에. 자, 뭐 최고를 찍은 거죠. 아무튼 그쵸, 뭐 저도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니까 이제 뭐 얼떨결에 이제 한 20배 가량 수익이 20배에서 50배 가량 수익이 나온 거잖아요. 수익 청산 하셨어요? 아니 그 올려놨다니까. 아직, 아. 자, 근데 내 거 뭔지 모르니까 내 걸 사라는 건 아니고 가격이 다 그걸로 잡혀져 있어요. 그쵸. 다 최소 가격이 다 2억입니다. 아 최소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2억으로. 아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단합이 된 거예요. 하긴 더 싸게 팔고 싶진 않죠. 네, 단합이 돼버린 거예요. 단합이 돼가지고 가격이 다 맞춰졌습니다. 자, 그래서 느낀 게 첫 번째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뭔가 membership 카드 같은 느낌.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쵸. 그리고 세 번째 이 친구의 가장 이 BAYC의 가장 큰 성공 포인트는 진짜 어마어마 커뮤니티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커뮤니티 네, 능력이요?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요? 네, 멤버십 카드와는 또 다른 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이거 이제 가장 근간이 되는 거니. 왜 그러면은 최근에 이 지루한 원숭이 클럽에서 네. 아디다스 옷을 입혔어요. 아디다스랑 협업을 한 겁니다. 둘이 콜라보를 해서 네, 콜라보를 해가지고 냈는데 하나에 네. 90만 원에 냈거든요. 그런데 진짜 한 시간도 안 돼서 다 팔렸어요. 3만 개를 냈거든요. 3만 개가 1시간도 안 돼서 네, 완판됐어요? 3만 개를 90만 원에 내면 그게 돈으로 계산해 보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유 얼마죠? 270억이에요. 270억 정도 됩니다. 그게 1시간 만에 네, 완판이에요? 네, 한 시간 만에 완판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3만 개를 누가 샀는데 다 그러니까요.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지가 나왔고요.
트위터라고 볼게요. 트위터를 가장 많이 쓰니까요. 커뮤니티 그렇죠. 네. 편하고 많이 네, 사용하는 트위터. 트위터. 이 트위터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충성 세력들이 많아요. 맞아요. 계속 하더라고요. 네, 진짜. SNS는 진짜 이 트위터, 이 지루한 BAYC 이 커뮤니티는 가장 성공한 커뮤니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야 이번에 우리는 굿즈를 만들어 하면 또 사람들이 우르르해서 사고요. 또 이번에 이런 콜라보를 해 하면 또 우르르 하고 이런 것들이 이번에 프로젝트에서 우르르 하니까 이 사람들끼리도 이게 본인들이 어찌됐든 저도 거기서 활동을 좀 막 해요. 왜 그러냐? 네. 아무래도 아니, 정보 얻고 하려면은 어쨌든 저도 한 두 개 샀는데 많이 그쵸, 벌었잖아요. 투자자니까. 어쨌든 저도 사실 코인 1세대예요. 저도 이제 코인을 맞아요. 비트코인 50만 원 뭐 그때부터 네, 보셨다고. 비트코인 50만 원대 그리고 이더리움 뭐 한 5만 원대 이럴 때부터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1세대인데 1세대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또 좋기도 하지만 불신도 있죠. 그렇죠. 처음에 아무래도 너무- 불안한 게 크죠. 그러니까 위험하고. 이게 하락장도 한번 크게 맞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고 이제 요즘엔 또 빠졌기 때문에 또 맞아, 이것도 많이 빠지고 이러다가 있죠. 될 거 아닐까라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어쨌든 초창기에 들어가서는 벌긴 벌었거든요. 그건 맞거든요. 그럼요. 모두 선점하면 일단은. 근데 초창기에 들어가서는 벌긴 벌었다는 그거는 확실합니다. 이게 어쨌든 이게 한번 붐이 일어나면은 이 붐인 효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선점한 것들은 어쨌든 가치를 내가 산 것보다 훨씬 더 비싸게 또는 정말 너무나 큰 수익을 안겨줄 때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도 같은 맥락으로 본 거죠. 저도 언제나 팩트만 또 보는데 NFT가 시작이 맞다면은 이 시작에 대해서 우리는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예전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했을 때 네. 그때 막 2010 몇 년도 2017년도 기사였나요? 2017년도 맞죠. 네, 네. 17년도 비트코인. 기사들 뭐라고 나왔었죠? 그때 비트코인 뭐 다 위기다, 사기다 이런 그런 말이었죠. 그때 그렇게 그 기사 내용이 뭐였냐면 비트코인 200만 원 돌파 이거 진짜 자산이 될 것인가 맞아요. 뭐 이런 거품이 그게 많죠. 물음표 이렇게 되는 막 그런 기사들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금 어떨까요? 지금 뭐 4천만 원도 싸다고 날리고 그렇죠. 200만 원은 뭐 찾아볼 말도 수도 없는 없죠. 가격이죠. 20대가 더 올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아무튼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NFT도 지금 NFT가 굉장히 활성화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막 가고 있다. 뭔가 붐이다.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올해 한 말 정도 빠르면 올해 한 가을 그 정도에서 우리가 땡땡땡 뉴스데스크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네. 한번 보여주죠. 최근에 NFT가 화제입니다. 하면서 이제 이런 걸로 해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뉴스에 나오기 전에 선점을 해야 네, 되는데.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시작이 중요합니다. 이 시작이 그 코인의 시작이 우리가 처음에 그 한 4년 전에 그때는 코인의 시발점이 약간 아시아였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한국이 약간 김치코인, 한국이 거의 기축으로 갔는데 이게 좀 약했습니다. 근데 약했어요. 이게 한국이 기축으로 가니까 한국에서 약간은 이걸 밀어주는 게 아니었어요. 그쵸. 네, 저 유땡땡 의원 같은 경우는 막 찍고 이거 진짜 뭐냐 이거는 도박에 찍고 막 맞아요. 다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반으로 갔던 것들이 오래 못 가고 이제 굉장히 뭐 바닥을 기었고 중국에서도 또 좀 완전 비트코인을 이제 우리 본인들의 이제 위안화를 위협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다 밀어냈고요. 채굴팀 다 밀어내고 하면서 어찌 보면은 1기에 그 아시아에서 시작했던 것들은 굉장히 약했다. 오래 못 갔다라고 보면 지금 시작이 다시 된 거는 이게 미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은 네, 미국에서 시작됐고 그 주축에는 앨런 머스크가 굉장히 크게 뭐 기여를 했죠. 트위터를 통해서. 네, 근데 앨런 머스크의 힘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합니다. 당연하죠. 네, 앨런 머스크의 그 인기와 힘은 어느 나라의 대통령에 못지 않아요. 정말 글 한 줄만으로도 네. 좌지우지하니까. 네, 그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야, 비트코인 가격이 앨런 머스크의 말이나 의견 때문에 뭔가 흔들리는 거는 그거 잘못된 투자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아니 뭐 앨런 머스크 자체가 이제 글로벌적으로 보이는 영향력 자체가 거의 페드 의장 수준입니다. 네. 코인 쪽에서는. 맞아요. 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봤을 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저는 보이고요. 네. 우선 지금 그런데 미국발에 시작했고 NFT도 가장 활성화된 게 미국이에요. 지금 네, 현재. 네, 미국 기축이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는 이런 플레이 투 원, 그러니까 뭔가 돈을 버는 게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큰 제재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의 또 상업행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IT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미국에서 시작한 이 NFT의 열풍은 제가 봤을 때 한국은 한번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마침 네. 제가 좀 P2E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찾아봤는데 넷마블 국내 기업이잖아요. 넷마블에서 P2E 진출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규제가 조금 풀어지면서 마찬가지로 좀 있지 않을까요? 네, 우선 가능성이? 그 넷마블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는 P2E 게임을 풀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확실한가요? 네, 없어요. 네, P2E 게임을 바로 풀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네. 올해 안에는 절대 안 풀려요. 제가 이제 저도 어찌 보면은 이제 증권사 이사의 경험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런 현행 법들이 네.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바뀌긴 이게 어렵죠. 어찌 보면 사람들의 도박을 자극한다, 뭐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뭔가 이제 생산적이지 않은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게임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 돈을 벌면 사람들이 네. 성실하게 일을 하지 않고 게임만 한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아직도 유교 사상의 인식이, 네. 인식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약하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는 생각이 다르죠. 그렇죠. 그거를 잘 만들면은 해외 유저들한테 시장을, 팔아서 그거에 대해서 뭐 글로벌 수익을 뭐 다 그렇잖아요. 뭐 구글이나 애플이나 뭐 저 페이스북 이런 다 해외 쪽에서 돈 많이 벌어오잖아요. 그쵸, 네. 글로벌 기업으로 갈 수 있는 뭔가 재료다라고 생각하고 밀어주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정서 망가뜨릴 수 있다 해가지고 막고 그런데 네. 우선 넷마블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못하겠지만 해외 지사들이 있죠. 그냥 글로벌로 많죠. 글로벌 네, 회사니까. 글로벌로 진출을 하겠다는 거예요. 플루토 게임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모두의 마블부터 해가지고 이게 NFT, 맞아요. 이제 NFT 관련으로 내가지고 그러니까 내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마켓 자체를 글로벌로 상대를 하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 NFT가 굉장히 핫하구나. 우리나라만 그렇구나. 우리나라는 어쨌든 이 NFT에 대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게임에는 있죠. 게임에는 네, 있어요? 게임에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NFT 사업을 하더라도 어쨌든 크래프톤도 전 세계 글로벌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맞아요. 인기가 많아요. 전 세계 게임이니까. 네, 서버도 글로벌을 많고. 상대로 하겠다는 거지 우리나라를 상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이 시장 자체가 뭐 가장 큰 게 어쨌든 게임 산업에서 가장 큰 거 1위는 미국이죠. 그렇죠. 네, 미국, 미국이고 중국. 1위 가장 소비가 많이 일어나고 하는 게 1위가 미국이고 그리고 또 2위가 어디일 것 같아요? 중국 아닐까요? 네, 맞아요. 중국입니다. 네, 1위 중국. 네. 근데 중국일 것 중국에서는 같아요. 제재를 하고 있어요. 중국도 게임이 안 돼. P2E 게임이 안 됩니다. 네, 중국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만 중국은 강력하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회주의 체제가 좀 있는 그런 그 색깔이 좀 있는 거죠. 뭐 이거는 국민들한테 맡기지 않는 거죠. 네, 그렇죠. 막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건 뭐 현행법 어쩔 수 없고요. 어쩔 수 없죠, 지켜야 네.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나오는 건 글로벌 상대로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넷마블이나 이런 크래프톤이 하는 것도 글로벌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거다. 자, 그러면 글로벌의 핵심인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는 네. 뭐 어차피 친미니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 NFT에 대해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네.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영향을 천천히 받을 거다. 그래서 땡땡땡 뉴스데스크에서 네. 가을이나 겨울쯤에 NFT가 굉장히 우리나라도 붐입니다. 근데 모든 것들을 NFT 사고 팔며 가치가 얼마까지 가기도 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올해 안에 나올 거다. 올해 안에 분명히 나옵니다. 네, 그쵸. 자, 점점 그거에 따라가겠죠. 대해서 그럼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걸 봐야 되냐? 네. NFT를 처음에는 이 원숭이 그림을 왜 2.5억에 사? 이렇게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을 하셨잖아요. 자, 네네. 그런데 이 원숭이 그림 안에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회원권이 멤버십 들어가 카드 있고, 역할을 할 수 네,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네. 그러니까 프라이빗한 멤버십 활동할 수 있고 그 번째 이걸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뭔가 게임을 참여할 수 있고 그쵸. 그리고 이걸 커뮤니티. 다 아우르는 큰 점, 엄청난 커뮤니티가 있어서 그러면 이런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성공을 했다. 이 친구라고 할게요. 네, 뭐 엄청 대단한 건 아닙니다. 이거 누구나 우리나라도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야 있죠. 근데 이게 사실 오픈시라는 굉장히 큰 이제 뭐 가장 큰 NFT 거래소죠. 네. 거래소도 그렇고 지루한 원숭이 옆에 요트클럽 이런 거 같은 것도 네. 이게 굉장히 여럿이서 시작한 굉장히 대형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여러 시선이 아니에요? 거의 3명, 4명에서 시작을 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엄청 커진 거죠. 커지면서 지금은 크겠죠. 네, 지금은 크겠지만 굉장히 이게 브레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어떻게 커뮤니티를 만들고 또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이게
직접 뭐 조인을 하고 이런 것도 이제 비즈니스죠. 이런 비즈니스나 이런 거기 때문에 네. 뭐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필요해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아. 그런데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이 나왔을 때 이렇게 성공한 프로젝트가 되면은 네. 엄청난 시가총액을 자랑하죠. 웬만한 코스닥 기업은 뭐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네, 아까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쭉 가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사실 이제 뭐 돈이 나갈 것도 없어요. 그쵸, 크게 뭐 제조업을 하는 거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카드 그냥 찍어내는 거는 그냥 찍어만 내면 됩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찍어내기만 하면은 네. 계속 알아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네, 저도 회사에서 우리 회사 자체적으로 그 NFT 1000개와 또 이제 네. 뭐 이렇게 3D로 된 작업들이 나오고 이제 앞으로 뭐 어떤 게임도 준비 중인데 네. 이게 뭐 사실 이렇게 만드는 거는 뭐 수백억이 들고 그러지 않아요. 네, 아. 그냥 금방 합니다. 굉장히 퀄리티 좋게 만들도 수억 원이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잘 됐을 경우에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그 거잖아요. 수천억에서 되는 것들이 이제 글로벌 대상이니까 사실 이 사업이 저도 이제 사업을 하면서 방송을 원래 오랫동안 했으니까 네. 방송으로 이 NFT 시장은 이런 거다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저도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이렇게 나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네. 사실 이게 잘 되면은 시가총액 1,000억, 2,000억 넘어가는 게 쉽습니다, 굉장히. 네. 이게 게임을 같이 만들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글로벌 기대를. 대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또 한번 잘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한테 저도 이제 그거를 사업을 하니까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지 성공하는지.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 것들에 투자를 해야 그게 성공한 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거예요. NFT 관련해서요? 네, NFT 관련해서. 그래서 이 지룡한 원숭이 이걸 계속 말씀드리는데 네.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NFT가 뭔가 프라이빗한 회원권의 역할을 하는가? 맞아요. 그거 중요하죠. 네, 회원권의 역할. 그런 게 없이 그냥 미술품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술품 같은 게 하나하나 두 개가 작품 올라오는 뭐.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에 샀다고 쳐요. 네. 뭐 그러니까 뭐 피카소 NFT 같은 건 굉장히 비싸겠죠. 그쵸. 뭐 100억 원? 뭐 근데 그렇게 있는 사람 없으니까 뭐 좀 약간 어떤 예쁜 그림이 나왔는데 그걸 300, 400에 샀다고 칩시다. 너무 내가 마음에 들어서. 네.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 나랑 똑같이 생각하는 그런 그 그림을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응. 환급이 안 돼요. 그렇네요. 근데 그러면 네. 무슨 의미?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소유욕 뿐입니다. 아, 그 끝이에요? 네, 그게 끝이죠. 그런 걸 사면. 그런데 그런 걸 사면 그런 거 사면 끝이죠. 아. 근데 지금 지룽아 원숭이 요트 클럽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은 그게 그냥 그게 아니라 이거를 언제나 환급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들게 돼요. 왜냐하면 많은 커뮤니티가 이게 세 가지가 유동성으로 움직이거든요. 네. 커뮤니티가 있고 그 안에서는 얼마 올랐다, 얼마에 팔렸다, 얼마에 지금 여기서 지금 누군가 저 이거 사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올라오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갖고 있으면 언제든 팔 수 있구나. 또 내가 또 좀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 수 있고. 그쵸. 그리고 마음이 이거에서 편하겠네요. 뭐 어떤 이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어떤 모임을 했다, 뭐 했다. 뭔가 이런 프라이빗한 모함과 혜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거 하면 정말 갖고 싶. 특히 에미넴이랑 같은 멤버십이라는 게 저 큰 이점인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 네. 좀 생각을 해보면 네. 뭐 샤넬에서 네. 이제 앞으로 메타버스 시장을 겨냥해가지고 샤넬에서 어떤 자기의 회원권 카드들을 NFT로 쫙 만들고요. 네. 그걸 갖고 있는 사람만 메타버스에서 샤넬에 들어간 무언가를 살 수 있다. 아. 이렇게 되면은 그 회원권은 그리고 회원권을 한정판으로 10,000개만 만들었다. 하면은 그 회원권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겠는데요. 왜 그러지? 나 이거 갖고 있는 여자야. 이 그쵸. 회원권 NFT는 대체 불가 코팅이기 때문에 정품 코드거든요. 나 이거 NFT 정품 카드 갖고 있는 여자야. 이것 때문에라도 사람들이 그리고 맞아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또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NFT로 나오는 샤넬 제품들은 이걸 갖고 있는 사람만 살 수 있어. 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현실에서도 명품. 네, 현실 메타버스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메타버스도, 되고 그리고 이 카드가 가격이 올라가니까 처음에 산 카드 가격보다 나중에 올라갈 것 같고 훨씬 올라갈 것 같은데요. 올라갈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카드 가격을 만일 샤넬에서 NFT 10,000개를 착 해가지고 하나당 1억 원에 냈어도 네. 분명히 다 팔립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맞아요. 때 샤넬에서 진짜 아까 막 스캠이라고 사기가 아니라 진짜 샤넬에서 낸 진짜에서, 거라면은 이 샤넬의 메타버스 안에서 샤넬 제품을 살 수 있는 이 회원권 카드가 1억에 나오면은 제가 봤을 때 한 시간- 10초도 안 걸려요. 한 시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맞아요. 홍보 어디다 하나 딱 올리면 뭐야 하고 빡 진짜 이렇게 됩니다. 지금 현재 NFT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네, 그렇네요. 그런데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회원권의 역할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뭔가 수익이 올 것 같은지 이 회원권 자체 가격이 올라갈 것 같은지 그리고 이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 NFT 프로젝트를 볼 세 때 가지만. 이 세 가지의 여건을 보면은 하나씩 약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어떤 NFT 같은 경우는 어떤 NFT 같은 경우는 네. 실질적으로 미술품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처음에 그냥 소유하는 거 말고 뭐 없는 거 이런 것들도 있고 네. 그리고 이게 게임으로 쓸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뭔가 이게 굉장히 그 이번에 C1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네. 굉장히 그건 뭐 뭐예요? NFT가 멋있어요. 멋있어요? 멋있게 이쁘게 나오는데 음. 어떤 프로젝트를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아. 눈에 좀 띄는 게 없어요. 단순히 소유만 아니라. 네, 뭔가 이제 너무 이쁜데 이게 음. 패션과 메타버스를 아우르는 뭔가의 세계의 시작이다 뭐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네. 그러면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데 어떤 유틸리티가 맞아요. 있는데 어떻게 어떤 이어질 수익성을 낼 수 건지. 있는데 이 멤버들을 갖고 있으면 어떤 또 혜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뭔가 좀 약해요. 네, 그래서 아. 가격이 좀 떨어지는. 그렇네요. 그럼 좀 아무래도 네. 약간 매력이 좀 떨어지긴 네, 근데 하네요. NFT 카드 자체는 굉장히 이뻐요. 아, 거의 그래요? 굉장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 진짜 크립토펑크나 지루한 요트 클럽이랑 거의 그 급이 다를 정도로 굉장히 멋있는 그 3D로 되어 있는데 네. 그건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네. 그런데 여튼 그런 것들은 가격이 더 내려갑니다. 뭔가 앞으로의 비전성 로드맵이라고 그러거든요. 로드맵 자체가 뭔가 눈에 확확 들어오는 게 없고 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같으면은 아예 안 할 것 같은데 이게 또 투자를 또 한 사람들이 많은 게 우선 그만큼 NFT가 초창기다 보니까 퀄있는 일단은- 무언가가 나오면 사람들 또 우선 사는 거예요. 맞아요. 초기 네. 시작엔 그렇죠. 일단은 좋아 보이면은 사놓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자, 그러면 우선 잠깐만 우리가 이제 네. 이제 쉬었다가 쉬었다가. 잠깐 쉬었다가 네. 또 이제 나이키나 뉴발란스 그리고 이제 스니커즈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또 NFT가 또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좀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지 또 훨씬 더 저희랑 가까운 실생활 그 나이키랑 네, 프라다랑 그런 것들을 좀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KW NFT 아트 2부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이송이라고 하고요. 방금 NFT 이렇게 열심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아직은 낯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편하게 생각을 해보시면요. 옛날에 저희 싸이월드 했던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싸이월드 하실 때 MP3로 정말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노래가 있는데 굳이 내 공간에서 노래를 틀어놓고 나를 표현하고자 해서 도토리를 충전하고 노래를 사고 했던 그런 기억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이렇게 유일무이한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싸이월드를 했던 기억이 있으실 텐데 NFT는 쉽게 말해서 유일무이한 내 것 더하기 경제적 가치까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저희 마홍을 대표님 모셔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나이키와 프라다, 아디다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은데요. 대표님. 네. 나이키 NFT는 또 뭐예요? 제가 좀 좋아하는 브랜드라서. 네, 지금 우선 우리가 그 네. NFT 하면은 우리가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이제 뭐죠? NFT가 많이 쓰이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니까 100% 쓰이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이 쓰일 곳, 네. 앞으로 많이 쓰일 곳이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네, 많이 들어보긴 했죠. 근데 메타버스 어찌 쉽게 말하면 가상 현실이죠. 그쵸? 가상 세계인데 현실이죠. 네, 가상 가상 게임이 현실. 아니라 가상 현실. 현실이죠. 가상 현실이 메타버스예요. 가상으로 된 막 그 다니는데 그게 이제 현실이고 네. 뭐 옆에서 말 걸면은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고. 그렇죠. 현실이요. 그런데 메타버스가 지금 가장 활성화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네. 네이버에서 이제 하고 있는 이제 제페토. 제페토 네, 제페토 해보셨나요? 저 해보진 않았어요. 네, 저도 이제 메타버스도 어쨌든 많이 이제
뭐 주식을 하면서도 많이 알려드리고 하니까 제페토도 해봤는데 많이 네. 제페토가 갖고 있는 이제 치명적인 단점이 두 개가 단점이 있어요. 있나요? 네. 단점이 우선 뭐 장점은 뭐 많이 있죠. 뭐 그렇죠. 메타버스를 처음 시작을 했고 그 가입을 어쨌든 2억 명 넘게 유저를 했고 이미 네, 유치를 했고 그런데 이 메타버스만 놓고 봤을 때 제페토는 아직 들어가면 채팅방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60명 이상이 한 방에 못 들어가요. 딱 60명까지밖에 인원 제한이 없어요? 인원 제한이 없어요. 네, 어. 60명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60명으로 들어간 그 랜드가 뭐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제가 들어간 데선 60명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대가 내가 들어방에 그러니까 뭐 그 아쉽네요. 설정 그러니까 어쩌면 채팅 방에 보면 몇 명 인원 제한 해놓잖아요. 그것처럼 인원 제한이 최대가 60명입니다. 그건 좀 아쉽네요. 그 들어가서 메타버스 다닐 수 있는 랜드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좁아요? 네, 그러니까 60명만 있으니까.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좁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한정적이니까 근데 들어와서 두 번째로 네. 그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막 첫 그러면 번째 새로운 단점.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해가지고 채팅을 막 해, 뭐 하고 얘기하고 하는데 음. 뭔가 같이 얘기가 좀 뻘쭘하고 재미없는. 60명밖에 없으니까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60명이면 같아요. 많은 거죠 어찌 보면. 60명인데 오프라인 모임 가봐요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온라인에서 60명이면은 사실 없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면은 말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하면은 그게 뻘쭘할 그러니까 것 뭔가 같은데? 같이 무언가 게임하는 무언가가 약하다는 거죠. 그럼 제페토에서는 그냥 있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 제페토에서 대화도 하고 음악도 같이 듣고 하는데 뭔가 나는 메타버스가 좀 더 활성화되려면 네. 뭔가 이런 재미도 있고 그쵸. 뭔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사람 같이 와서 그냥 쉽게 말해서 뭐 포커를 친다고 합시다. 포커방에 같이 포커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게임을 하면서 놀 수 있고 마작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부루마블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거 그쵸. 뭔가 게임의 요소가 많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뭐 같이 즐길 수 있는 게 그렇죠. 있으면 좋은데. 그렇죠. 나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뭐 그 요즘에 왜요? 야핏인가? 야, 야핏 몰라요? 막 그게 이렇게 막 자전거 하는 거? 자전거 타는 거 몰라요? 그 TV로 해놓고 똑같이? 전 자전거.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는데 네. 뭐 다 같이 메타버스에 만나서 같이 자전거를 타거나 이런 것들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맞아요. 합니다. 같이 뭔가 게임성, 공통적인 인생이 있으면. 공통성, 뭐 땀 흘리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재밌잖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 또 같이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럼요. 운동도 꾸준히 하게 되고. 그쵸, 훨씬 좋죠.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지금 그런 게임의 요소나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들어가서 본인을 드러내는 게 이 캐릭터도 뭘 입혀요. 그쵸. 내 캐릭터도 입혀야죠. 꾸미는데 예뻐야죠. 그거를 뭐 2,000원, 3,000원 주고 사서 입혀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것 중에 하나가 랄프 로렌. 랄프 로렌. 네, 제페토 안에서 랄프 로렌이 뭐 지금도 팔리고 있을 거예요. 네. 그쵸. 네, 랄프 로렌에서 직접 수십만 개가 그런 거. 팔립니다. 수십만 개가. 그쵸, 맞아요. 네. 옷이 예쁘니까. 옷이 내 깔끔하잖아요. 캐릭터도 그리고 또 예쁘게 입혀야죠. 네, 그래도 이게 맛이 보면 나지. 랄프 로렌의 특징이 약간 어린 친구들도 약간 프리미엄 브랜드다는 느낌이 있고 그쵸, 나이 맞아요. 드신 분들이 해도 이건 좀 이거 입으면 굉장히 그쵸, 좀 젠틀하고 깔끔하다. 그쵸. 그러니까 아우르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세대를 그런지 아우르는 느낌이 있죠,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어쨌든 이 랄프 로렌도 이 NFT 시장에 빠르게 진출을 한 거죠. 그래서 제페토와 협업을 해서 이렇게 상품을 내서 거기에 대한 수입을 가져가겠죠. 네. 그리고 거기 보면은 이제 나이키도 이제 제페토 협업을 했는데 자 그러면 이 나이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NFT에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최근에 그러니까 NFT로 신발을 만드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회사를 인수했어요? 네, 회사. 그러니까 신발을 직접 만드는 거랑 NFT로 만드는 건 다르잖아요. 그쵸. 네, NFT, 그러니까 가상의 신발을 만드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자기네들은 실제 신발을 만들고. 네, 실제 신발을 만드니까. NFT용 신발을. NFT용 신발을 빠르게 만들고 다양한 컬렉션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 것들을 하는 곳을 인수를 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양하게 이제 앞으로 NFT 시장이 메타버스로 가면 네. 메타버스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될 게 어쨌든 만일 신발을 신고 다니는 캐릭터가 있고 네. 맨발로 다니는 캐릭터가 있으면 내 캐릭터 맨발로 다니면 없어 보이잖아요.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서 살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 시장이 이제 그 처음에 어찌 보면 메타버스에서 시작이 되면은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제페토의 수입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그런 수수료를 또 떼어가니까 그런 것들 수입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업들도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어쨌든 이 메타버스의 시장도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저는 제페토가 굉장히 또 유저가 많다고 해서 네. 엄청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내 기대만큼은 못합니다. 아직 아, 너무 초창기라는 건 아직까지는. 맞는 거죠. 그쵸. 왜냐하면 60명 안에 때문에. 있는 랜드 아직 음. 그렇고 이게 만 6천 명이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면 바글바글 하겠죠. 아유, 그럼 막 훨씬 재밌을 여기저기 것 막 한 같아요. 번에 다니는 그런 재미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구경도 하고. 어떤 곳에는 뭐 놀이공원도 있고 어떤 야. 곳에는 뭐 범퍼카 타는 데도 있고 어떤 뭐 이런 데가 있으면은 정말 실제 현실처럼. 네, 그러면. 그런 것죠. 그런 것들은 나중에 네.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미래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네. 가장 같이 커나갈 건 무조건 NFT다. 메타버스의 아, 성장은 NFT의 성장과 같이 같이 갈 간다.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나이키, 아디다스 다 전부 다 네. 이런 그 안에서 메타버스 팔 수 있는 건 이게 정품 코드는 네. 메타버스 안에서도 짝퉁이 판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NFT가 있으면 그게 안 되겠죠? 네, 그렇죠. 그쵸? 그래서 네. NFT를 적극 미는 거예요. NFT 가장 큰 특징이잖아요.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그러니까 거.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그냥 짝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은 짝퉁보단 진퉁을 선호하죠. 그쵸, 아무래도. 네, 진짜로 그냥 어차피 그게 메타로 할 때는 그게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 아, 그쵸.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이 짝퉁으로 해가지고 복사할까? 야, 그거 뭐 2,000원 주고 3,000원 그냥 살게 이렇게 사는 맞아요, 거죠. 네, 그쵸. 그런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유저가 한 명이 아니라 수억 명이라고 봤을 때 이게 매출이 어마어마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NFT를 굉장히 대기업들은 다 밉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삼성 밀고 있고요. 맞아요, 삼성. 네, 삼성 밀고 있고 네. 그리고 나이키, 아디다스 다 엄청 밀고 있어요. 이게 어쨌든 자기네들을 지켜준 정품 코드니까. 그쵸. 자, 그러면서 같이 커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NFT에 관련된 그 상품들은 이렇게 이제 대기업들도 이게 자기의 얼굴로 상품 될 수 있지만 네. 처음에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존 타임에 얘기했던 뭐 지루한 요트 클럽처럼 뭔가 어느 프라이빗한 카드면서도 그걸 수익을 낼 수 있으면서도 그 안에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내가 언제든 사고 팔고를 좀 할 수 있겠구나, 돈이 묶이지 않겠구나 이런 걸 주는 이런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앞으로 계속 많이 네. 나올 텐데 대표님, 저희 지금 방송 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막 궁금한 게 많은 사람들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NFT 관련해서 뭐 직접 만들고 싶을 수도 있고요.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 그러면 NFT가 나온다.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실 직접 지금 만들어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NFT를 사실 만드는 사람 니즈는 많지는 않을 것 같고 네. 어떻게 좀 투자를 하냐 그게 지금 좀 대부분 이제 트윗이나 영어를 좀 이렇게 나오는 게 많다 보니까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제가 한국어로 다 바꿔가지고 편하게 여러분들 볼 수 있고 또 이제 소개할 수 있는 것들은 여기 밑에 QR로 들어와 네. 주시면 지금 원래 이게 뭔가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와도 제가 네. 이제 이게 정보 제공성 방송이라서 뭐 한 번은 제가 잡아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야. 있는지 뭐 하는지 네. 그거는 제가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여기 뭐 설명해 주세요. 네, 지금 이 QR코드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시죠? 이 QR코드를 통해서 노란통 오픈 채팅방 입장을 해주시면요. NFT에 대해서 궁금한 거 저희 대표님이 다 대답을 해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직접 NFT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부터 NFT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조금 어렵다, 헷갈린다, 나 영어 잘 못한다 하시는 분들까지 지금 이 노란통 오픈 채팅방 통해서 화면에 보이는 채팅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입장하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을 해주시고요. 이 QR코드에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됩니다. 사진 찍지 마시고요. 그냥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요. 화면 상단에 영어로 된 입장 링크가 나오고 있고요. 이 영어로 된 입장 링크 딱 눌러만 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 뭐 작은 거라도 정말 좋으니까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님, 이렇게 입장해서 투자 방법까지 알려주시는 거 맞죠? 네, 자 우선 NFT 프로젝트는 주식시장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네, 맞아요. 주식시장 요즘 주식시장 전혀 상관없죠. 네. 전혀 상관없고요. 지금 신생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시작일 때. 네, 제가 좀 이렇게 추려가지고, 그러니까 전부 다 알려주면 여러분이 그 안에서 못 골라요. 맞아. 너무 네, 많아도 또 힘들죠. 아예 못 고르기 때문에 좀 추려가지고 이거 괜찮다. 뭐 한다 이런 식으로는 좀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굉장히 많은 정보가 나진 않지만 추린 엑기스 정보를 한 번씩 좀 알려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지금 밑에 들어오는 커뮤니티 안에서 여러분들의 정보를 주고받아도 제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제가 지워버릴 거예요. 하지만 아. 괜찮다 싶으면 저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도 새로운 NFT 커뮤니티가 네, 이렇게. 그러니까 커뮤니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혼자 배우는 것보다 내가 알고 있는 거가 또 틀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뭐 갖고 있는 프로젝트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이런 것들이 좀 여러분들한테 대중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까도 좀 저도 궁금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그 맞아요. 의견을 방송에서는 직접 내가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또 들어오셔서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네, 새로운 NFT 커뮤니티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그래서 이제 또 뭔 얘기하고 있었죠, 저희가? 네. 자, 우선 저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시간이 벌써 1시간이 훌쩍 다 지나갔는데, 네. 자, 제가 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 NFT 시장은 시장과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NFT를 그냥 그림을 산다, 이걸 왜 이렇게 비싸게 사지? 이게 아니라 잘 되는 NFT를 놓고 분석을 해보면은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는데 이게 어떤 회원권 멤버십 같은 역할을 하며 이걸 갖고 있는 게 돈을 추가로 벌 수 있다는 이걸 채굴을 통하거나 그러니까 P2E 게임을 통해서 돈 추가를 벌 수 있다는 뭔가 희망을 주며 또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커뮤니티 이 세 가지가 있으면서 네. 이게 되는 거고 이거의 모든 포인트는 이 NFT가 어찌 보면 하나의 기업이 성장해 나가는 어떤 로드맵, 이 로드맵을 갖고 있는 성장하는 기업의 로드맵을 갖고 있는 NFT가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NFT의 분석은 기업 분석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NFT를 쭉 보고 저도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낀 건데 이게 기업이 잘 되려고 하는 기업은 로드맵을 어떻게 잘 짜고 맞아요. 그리고 마케팅 잘 하고 좋은 제품을 만들고 그리고 이 계획한 대로 하나 두 개씩 실행해 나가고 그리고 앞으로가 얼마나, 주변에 그렇죠. 조인 네트워크를 늘려 나가고 그리고 타겟 자체를 선철적으로 조그맣게 가는 게 아니라 글로벌하고 크게 갈 수 있고 뭔가 대중화된 무언가가 또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NFT도 똑같이 기업이 하는 거구나. 기업의 흐름이 똑같구나. 내가 예술가의 작품을 그냥 예술가를 내가 생각하는 돈을 주고 지불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업형 NFT가 로드맵적 NFT가 앞으로 계속 생겨날 거고 이거를 잘 선별하면은 기업에 투자했을 때 주식에 기업 잘 투자하면은 뭐 100배, 100배래. 뭐 2배 이렇게 100% 날 수 그쵸, 있잖아요. 네. 하지만 이걸 NFT로 잘 선정하면은 훨씬 더 많이 나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시작이기 초기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렇게 뭐 한 네. 2배, 3배가 아니라 10배, 20배. 저도 어찌 보면은 처음 NFT를 산 게 이제 한 3번 정도 됐는데 네. 그런 것들 다 이제 10배 이상 수익이 났단 말이에요. 10배 이상이요? 네, 10배. 많이 난 거는 이제 60배 이렇게 나오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근데 진짜 저도 신기해요. 수익이 났으니까 신기한 거죠. 근데 나는 안 팔았어요. 왜냐? 아직도 커나가니까. 아직 봐봐요. 더 갈 수 있다. 네, 10배가 난 상태에서 거기서 2배만 오르면 20배가 간 거고 거기 2배만 더 가면 40배가 간 거잖아요. 그쵸, 원체 적자 가격에 샀으니까. 그러면서 저 느낀 게 우리 코리아에 대표하는 프로젝트도 나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팀을 이제 여러 꾸며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도 어찌 보면 저도 한국이 언제나 뒷북만 치는 게 아니라 좀 진취적으로 이런 글로벌에서 이런 뭔가 지적 기반 사업들도 잘한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다는 그런 뭐 한국인의 긍지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이제 NFT KW 메타, NFT KW 아트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지금까지 NFT에 관련해서 정말 자세하게 알려주신 저희 마홍일 대표님 정말 감사하고요. 네. 그렇다면 NFT 아트 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FT 아직까지도 낯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NFT에 투자를 하시면 그 작품의 소유권뿐만이 아니라 멤버십 카드의 역할 아까 말씀드렸죠. 멤버십 카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정 집단에서 함께 활동을 하면서 이런 약간 프라이빗한 그런 걸 느끼실 수가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생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NFT를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채굴 같은 그런 경로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경제적 이득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커뮤니티가 정말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물론 국내 커뮤니티는 아직이라서 저희가 오픈 채팅방을 준비를 해둔 거고요. 이렇게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 계속해서 투자가 시작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제 NFT가
NFT가 시작이다, 초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미리 지금 선점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NFT에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NFT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저희 NFT 아트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방송한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에는 항상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설 연휴 여러분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